전에는 이제 음색과 가창력이 같이 갔다고 하면은 지금은 음색을 위한 표현들이 더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멤버들 같은 경우 음색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냥 시도해서 노래를 가창하기 쉽지만 음색이 비슷한 이 음악의 세팅이 안 된 멤버들의 경우는 음색을 만들기 위해서 특유의 이제 가창 방식을 터득해야 돼요. 이 멤버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올 때라든지 아니면 이 멤버의 음색을 요 곡에 맞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기로 많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보컬 트레이닝 측면으로 보자면 이지 리스닝이나 이런 듣기 편안한 음악의 가창이 많이 도드라지다 보니까 기본기를 가진 친구들이 제일 오래 가요. 제일 오래 가고 최근에는 등장하는 걸그룹들 그리고 그룹들 관련해서 보컬의 트레이닝 그리고 보컬을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달라졌다. 뭐 트레이닝 방식도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노래를 만드는 과정도 노래를 만들어서 그 가수의 목소리를 가져다가 입히는 것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멤버의 목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이슈도 굉장히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 등장하는 이런 K-팝 전반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중음악 전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이 관련된 이야기를 트레이너님과 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역주행하고 있는 그룹이 있는데 바로 리센느입니다. 리센느의 러브어택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면서 차트에도 다시 들어가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았고 그리고 보컬 스타일도 이지 리스닝 어떤 말하는 듯 노래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 리센느라는 팀이 이제 보여주는 음악을 통해서 이지 리스닝이라는 스타일의 가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지 리스닝을 조금 이해하려고 하면은 요 가창 방식이 그 약간 비슷한 형태가 띄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이제 무대에서만 노래를 하다가 녹음 기술이 발달하면서 마이크가 발달하게 되면서 가창자들이 이제 되게 작은 표현도 마이크에 흡음이 돼서 표현할 수 있게 돼서 생긴 창법이 크로닝 창법이라는 창법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작은 이런 음압이나 이런 것들이 마이크에 잘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말하는 듯이 노래하게 돼서 그거를 이제 음반화 시켜서 이제 흥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 더 음향기기들이 더 발달을 하고 이제 녹음 환경 여러 가지 여건들이 더 좋아져서 더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진짜 뭐랄까 정말 예전에는 와 이렇게 노래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사운드도 음색으로 많이 이제 써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지 리스닝이라는 음악의 대세의 창법의 변화를 좀 일으키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최근에 5세대라고 불리는 이 그룹들의 새로 등장하는 이 보컬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트레이너님 보시기에 좀 차이가 있으십니까? 저는 약간 제가 시대에 뒤처지는 모양인데 약간 지금 저희 약간 뒤처진 사람들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 세대 가창이 더 좋아요. 사실은 왜냐면 각자의 개성이 정말 또렷하고 그 표현하기 위해서 한 노력들 이런 흔적들을 보는 것이 되게 좋은데 지금은 이제 음악이 주는 무대에 좀 많이 이렇게 좀 중심이 되지 않나. 전에는 이제 음색과 가창력이 같이 갔다고 하면은 지금은 음색을 위한 표현들이 더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음악에 어우러지는 음색 그리고 그 음색에 중심이 되는 표현들 위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긴 한데 요새 또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너 말하는 거랑 똑같이 소리 내는데 노래를 잘해봐. 이렇게 요구받는 거라서 보컬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음색을 위한 표현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전 좀 인상 깊게 다가왔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노래 들으면서 이거는 가수 그러니까 작곡가가 노래를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가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멤버의 목소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노래를 써봐야겠다 이런 파트가 굉장히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느꼈던 게 아일릿의 마그네틱 같은 노래. 그거는 저는 민주 씨의 음색이 없다면 이 노래가 성립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통깡패죠, 통깡패. 맞아요. 약간 양면성이 있긴 해요. 어떤 멤버는 이 곡에 음색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멤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멤버는 이 음색과는 좀 거리가 있는 멤버가 있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멤버들 같은 경우는 음색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냥 시도해서 노래를 가창하기 쉽지만 이제 음색이 비슷한 이 음악의 세팅이 안 된 멤버들의 경우는 음색을 만들기 위해서 특유의 이제 가창 방식을 터득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충돌하는 게 아까 말했듯이 말하는 듯이 불러야 되는데 이런 가창 방식들을 만들게 되면 또 부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모습들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음악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제가 예전에 칼럼에도 한번 썼습니다만 네. 이게 점점 AI가 만든 음악과 아. 인간이 만든 음악을 구분하기가 정말 힘들어진다. 이제는 이제 목소리에 맞춰서 노래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노래에 맞춰서 그러니까 노래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불러라 약간 이런 인상도 어.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보컬 믹싱이든 어쨌든 네. 뭐 목소리 레이어를 겹치는 거든 이제 어쨌든 좀 도움을 받든 기술의 도움을 받든 많은 기술이 좀 동원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인간 보컬이 이런 말도 네. 이상하네. 파이팅! 인간 목소리가 투각을 드러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 않나? 아, 그런 완전 생각 그렇죠.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는 음원을 나오기까지 작업 방식이 정말 다채롭고 많은 프로그램, 많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일단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요새 제가 느끼는 거는 약간 목소리가 신스? 이렇게 패드화되지 않나? 그러니까 악기의 하나처럼 예. 활용을 한다는 거죠. 네네네. 이제 전체적인 곡의 어우러짐을 위해서 보컬 개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곡에 약간 같이 묻어서 이렇게 좀 신스화되는 경향을 좀 많이 보고 믹싱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뭐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멤버가 원하는 소리가 안 나올 때라든지 아니면 이 멤버의 음색을 요 곡에 맞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조정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매한 가지 얘기지만 요 조합을 좀 좋게 하려고 하면은 멤버 개성을 정말 파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멤버 개성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왜냐면 우리가 이지 리스닝을 하고 말하듯이 노래를 하고 있는 추세를 지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친구의 기본 악기가 높은지 보통인지 낮은지 음역이라고 치면 그리고 이 친구의 목소리 세기가 강한지 보통인지 약한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먼저 이제 체크를 하고 거기에 강점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 우리가 AI가 아닌 좀 더 네. 진짜 자연스럽고 스무스한 뭐 이지 리스닝의 이런 취지에 맞는 사운드가 좀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돼서 조합이 잘 된다면 조합에 대한 고민을 좀 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제는 뭐 음악 창작에 있어서 정말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네. 보컬 트레이닝 파트도 영향을 받고 있나요? 엄청 많이 받고 있고 몇몇 음원 같은 경우는 가이드를 AI가 불러요. 그래서 이 친구가 노래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거죠. 어떤 특정 A라는 가수가 있으면 이 가수한테 잘 어울리게 이 곡이 어울려요 이런 표현이 돼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가수 목소리로 이걸 부르는 게 최고겠죠. AI로 학습해서 이 곡을 그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기 전에 그걸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딜에게 이제 영향을 이런 방식으로도 방향성을 가질 수 있구나 해서 딜에게 이제 제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를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진짜 다행인 건 오리지널리티는 뺏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한 맹점인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음색이나 뭐 음악성, 자기만의 음악관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라면 충분히 앞으로도 굉장히 길게 AI에게 오히려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음악은 이런 거야. 그렇죠. 이거 공부해 볼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AI가 더 학습해서 네. 더 괜찮은 AI로 네. 진화를 하겠죠. 그게 또 요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등장하는 많은 그룹들, 네. 뭐 아일릿, 뭐 네. 이즈나, 미야오, 네. 뭐 리센네 이런 팀들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런 점이 이제 기획사와 멤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이 최근에 등장하는 이 K-팝이 과연 보컬로서 네. 좀 더 두드러지려면 네.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까? 기본기로 많이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보컬 트레이닝 측면으로 보자면 이지 리스닝이나 이런 듣기 편안한 음악의 가창이 많이 도드라지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달라지는 환경에서 실수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이게 음악적인 한계, 퍼포먼스의 한계들이 많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상태에서 무대를 쓰고 이거를 다시 해결하기 위한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 기본적으로 탄탄히 기본을 쌓아서 음색을 입혔더라면 이것들이 이 친구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플레이도 하고 퍼포먼스도 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이게 얼개석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는 해요.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해야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음악적인 결과 요소도 좋지만 우리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한 기본의 요소들을 잘 체크하면서 가져간다면 가창력과 음악성을 둘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렇다면 트레이너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K-팝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기본기다. 네, 기본기를 가진 친구들이 제일 오래 가요. 제일 오래 가고 친구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일지는 몰라도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음악을 흡수하고 경험을 쌓아서 이제 아티스트적인 뮤지션십이 이렇게 도드라질 때 그때 진짜 꽃을 피우는 것 같아요. 그때야말로 진짜 네, 뮤지션이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받게 됩니다.
가창력이라는 건 굉장히 또 논란이 많은 완전 주제이기도 맞죠. 합니다. 네네. 이제 대중이 생각했을 때 노래 잘한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과 트레이너,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친구 진짜 노래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네.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K-팝으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은 요새는 클래식에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모차르트 테너 막 이런 식으로 모차르트 음악에 맞춘 테너들 이런 식으로 작품이나 어떤 음악에 맞춘 이런 보컬리스트, 가창자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회사마다 그게 생겨 있어서 이게 아이콘처럼 좀 간 것 같고 그 회사에서 제시하는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대중성에 가장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대중성에 맞닿아 있는 부분과 트레이너가 보는 게 다른 결은 무엇이냐면 트레이너는 보통 안 그래도 이 친구가 가창을 했을 때 안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목이 다치지 않는지 이걸 계속 부르게 할 수 있는지 발전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몇몇 싱잉을 보면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이 망가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이 좋아하는 이런 회사들이 제시하는 이런 가창의 톤, 음색, 뭐 이런 가창 스타일과 이제 트레이너들이 보는 그 목이 다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지, 이게 계속 발전 가능한 목소리인지, 퍼포먼스가 가능한 건지, 안정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는 시점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이제는 뭐 음악 창작에 있어서 정말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고 네. 보컬 트레이닝 파트도 영향을 받고 있나요? 엄청 많이 받고 있고 몇몇 음원 같은 경우는 가이드를 AI가 불러요. 그래서 이 친구가 노래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거죠. 어떤 특정 A라는 가수가 있으면 이 가수한테 잘 어울리게 이 곡이 어울려요, 이런 표현이 돼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가수 목소리로 이걸 부르는 게 최고겠죠. AI로 학습해서 이 곡을 그렇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기 전에 그걸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딜에게 이제 영향을 이런 방식으로도 방향성을 가질 수 있구나 해서 딜에게 이제 제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너를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진짜 네. 다행인 건 오리지널리티는 뺏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한 맹점인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음색이나 뭐 음악성, 자기만의 음악관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라면 충분히 앞으로도 굉장히 길게 AI에게 오히려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음악은 이런 거야. 그렇죠. 이거 공부해 볼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AI가 더 학습해서 네. 더 괜찮은 AI로 네, 진화를 하겠죠. 그게 또 요새는 그런 것 같습니다. K-팝 이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저희가 걸그룹 위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K-팝 걸그룹 매력, 참은 무엇일까요? 이제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약간 꿈나라를 실제로 보는 듯한 느낌? 자기가 현실 세계에 있었으면 하는 것들을 진짜 현실에 갖고 와주는 그런 매력들을 아이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K-팝의 매력은 거기서 좀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 K-팝을 듣고 즐기는 사람들이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새롭게 꿈을 꿀 수 있고 새롭게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자기만의 이제 세계관을 또 펼칠 수 있는 것들이 K-팝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